안녕하세요. 이거한방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두드러기에 대해서, 피부 질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여름철에 뭐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그랬을 때 아이들이 갑자기 두드러기가 올라와서 고생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땀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점점 그 양상이 붉어져서 심해져서 두드러기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드러기는 5명 중에 1명꼴로 불리는 아주 흔한 질환인데요. 그렇죠. 대부분 뭐 저절로 깔아앉기도 하지만 사실 간혹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6주 이상 자주 재발되거나 이런 양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온도차라든지 음식물, 화학약품 여러 질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은 뭐 나중에 보게 되면 또 다시 이제 그 원인을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흔한 질환이죠. 그리고 잘 낫지도 않고 자꾸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특히 제 동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아이도 생각나는 게 어렸을 때 이상하게 그 먹거리가 조금 문제가 있게 되면 피부가 확 뒤집어져서 응급실을 가기도 하고 본인도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먹거리가 뭐 어떤 거였죠? 해산물이라든지 견과류라든지 그것도 희한하게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괜찮은데 이 친구가 조금 감기가 걸렸다든지 장염이라든지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뭐 피곤했을 때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도 아마 이제 그게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럼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게 드러날 때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아무래도 이제 두드러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5에서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검사를 하면 정상인 경우가 많은데 이게 원인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증상이 발현됐을 때 병원에서 알러지 약이라든지 지금 피부를 가라앉히는 약을 계속적으로 또 하고 또 고생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책기가 심한 경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게 원인이 딱 그겁니다. 이 두드러기가 소화기 쪽과 연관이 있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요즘 최근에 이제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장염이 많이 유행했는데요. 장염 끝에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두드러기 났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마 그 근본 질환은 아마 체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화기가 약한 애들 같은 경우에 아마 그 몸에 있는 독소 자체가 특히 이제 변으로 이렇게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정체가 되면서 그게 피부로 해서 그 열독이 그냥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피부만 보게 되면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피부 질환만 아니라 크게 체했을 때 그때 한번 경기 같은 거 나는 아이들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체증뿐 아니라 식체증, 음식에 체했는데 그 다음 증상은 경기로 드러나거나 이를 계기로 인해서 내전 쪽으로 진단받는다든지 그렇죠. 계속 반복돼서 진단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성적인 두드러기로도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경우는 소화기 쪽으로 일단 집중해서 그 아이를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만 보고 했을 때는 그것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두드러기가 올라오게 되면 피부만 온몸에 올라올 뿐만 아니라 눈도 붓는다든지 아니면 또 이게 발작 쪽으로 확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증상이 심하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 본질은 피부나 이런 경기가 아니고 그 본질은 소화기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하고 저희가 이제 두드러기 때문에 이제 상담하게 되면 먼저 저희가 먹거리를 먼저 체크하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을 보게 되면 특히 군것질, 특히 단 음식 자체를 많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부 쪽에 문제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저 특히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인스턴트 식품뿐만 아니라 단 음식 자체 항상 저희가 강조를 하지만 이게 단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염증 수치가 자꾸 올라가거든요. 그 염증 수치가 이제 자꾸 올라가게 되면 몸 피부도 예민해지게 되면 아무리 당연히 두드러기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먹거리부터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단 건 많이 안 먹었는데 우리 아이는 왜 경기를 해요? 갑자기 체해서 뒤집어졌을까요? 피부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게 우리 아이한테는 먹었을 때 체증을 일으키고 다른 아이한테는 안 일으키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별적으로 자기 아이가 어떤 음식이 잘 맞는지를 잘 관찰하셔서 안 좋았던 음식은 조금 배제해서 먹이는 것이 이런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병원에서 알러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알러지 검사했을 때 뭐 우리 애는 이건 괜찮아서 이건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역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냐면 아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 여동생 말씀
예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컨디션이 떨어지면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렇죠. 어른과 달리 이렇게 분유를 먹는 아이부터 해서 어린이까지는 소화기 문제로 여러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면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잠을 자주 깨거나 그리고 잘 때나 뭐 보통 때도 비 오듯이 땀을 흘린다거나 그렇죠. 피부 문제가 생긴다든지 뒤집어진다거나 비염이나 기침 증상 같은 그렇죠. 거 이런 것들이 다 면역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면역력이 외부에 대한 저항력이 자체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원인 모를 두드러기로 이렇게 고생하는 어린이가 있다 그러면 먼저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혹시 가식은 하지 않는지, 그렇죠. 그리고 첨가물이 많이 든 뭐 아까 말한 과자라든지 인스턴트식품을 많이 먹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증상만 보시면 안 되고요. 먹거리를 같이 꼭 체크해서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게 해결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 계속 밀고 있는 건데 병의 원인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그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이가 만약 피부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힘드시겠지만 아이의 군것질거리 그리고 간식거리를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처럼 궁금한 이와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녕 원장, 수다쟁이 최미호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